사퇴 선고를 3번 출마했는데 3년 전에 2번째 출마 때 이사장님을 한번 모시고 정책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준래 변호사님 초청으로 원주 공단에 강연도 하고 이렇게 몇 번 기념 촬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회장님들과 급여상 이사님은 잠시 현수막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오른쪽으로 좀만.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살짝만 오른쪽으로.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단체 사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덕분에 챌린지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마스크 그럼 다 같이 쓰신 다음에 저희 덕분에 챌린지라고 이렇게 코로나 챌린지가 있어요. 이렇게 포즈 다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마스크 빼고 한 번만. 네, 마스크 빼고도 한 번 더 찍길 원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앞에 봐주시고 촬영하겠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좀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국민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료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극복을 해가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의료계에서 해오신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 방역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생활 방역 단계로 접어들고 국민 경제를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의료계도 또한 이 생활 방역과 경제 복구의 그런 단계에도 많은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이제 수가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저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어려움도 크고 또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국민들의 어려움도 또한 크기 때문에 쌍방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대화 그리고 타협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들의 입장 또 의료계의 입장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가 협상을 하게 돼서 사실은 공단 입장에서도 매우 고민이 크실 것이고 저희 대한항공도 사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가 협상은 2021년도에 반영이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21년에도 아마 코로나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수가 협상의 절차, 그것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번 어떤 수가 협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기관 또 각 의학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려운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특히 이번에는 물론 국민들도 많이 정말로 어려우시겠지만 이 코로나19와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의료기관은 일종 어떤 병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어떤 거대한 전선에서 커다란 큰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일종의 기본 통상적인 수가 협상 절차에다가 존중하는 데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코로나19와 전쟁에 나서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측면, 그런 측면이 이번에 수가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조금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수가 인상들, 그것은 단지 어떤 무슨 저희 지금 의료기관의 의학단체들이 타협의 문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을 어렵지만 잘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서 최선의 어떤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좀 특별한 배려를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수가 협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기에 그런 수가 협상을 임하는 협회 협상팀에게 물어보니까 전년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 데이터를 충분히 오픈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저께부터 생활 방역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방역이라는 그 의미가 생활과 방역의 이율 개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일반 사회는 경제 활동도 해야 하고 다시 경제 활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또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생활 방역 때문에 저희 의료기관은 훨씬 원내 방역의 압박이 심해지고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협의 최대집 회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수가 협상을 통상적인 수가 협상의 그 연장선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정말 책임지는 그런 기관으로서 배려와 역할을 꼭 해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공급자 단체에서도 그 배려에 충분히 보답하는 의미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 대립으로 진전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사장님께서 큰 마음으로 이번에는 큰 배려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날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임회장에 취임하게 된 이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021년도 그 요양급여 비용 계약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김용희 이사장님이나 여러 의학단체장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감기가 무량하고 반갑습니다. 일선 그 진료 현장에서 지켜봤던 수가 계약 과정은 가입자와 그 적정 수가를 원하는 그 공급자와의 그 상반된 입장에서 매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그 공급자들이 어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많은 그 희생을 이렇게 안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언급이지만 치과계는 그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정책, 특히 이제 보장성 강화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왔었습니다. 그 치과 같은 경우에 그 기본 진료이고 국민들한테 아주 필수적으로 다가가는 그 근관 치료, 뭐 우리 흔히 알려진 이제 신경 치료죠. 근관 치료나 또 발치 같은 수가가 굉장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가로 인해서 일선 진료 현장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의 그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되어 있고요. 또 초고령 사회의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 노인 편리 및 그런 임플란트 보험 정책이 어떤 우리 노년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헌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조금 그 어떤 개수 문제라든가 지금 임플란트 개수도 2개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개수 좀 확대 문제라든가 또 적용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요 점도 좀 충분히 받아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치과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비말 감염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바로 이제 코앞에서 진료를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선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굉장히 타격을 맞아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 그 공단에서도 우리 그 공급자 특히 또 치과의 어려움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협상에 임하시는 이사장님이야 공단 관계자분들 또 타 의료단체장님들께 또 실무자님께 응원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한의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의사의 감염병에 대한 역할은 의사와 똑같습니다. 진단, 검안, 소독, 관리 모든 측면에서 적어도 감염병 예방법상 의사는 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못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이 문제는 말씀하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결을 해서 왜 공단하고 연결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한의사들이 한의진료센터를 열고 전화진료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만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 1,810명 중에 한의진료를 통해서 한약을 처방받은 초진 환자 숫자가 2,267명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21%가 넘어갔어요. 치료받은 횟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급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두 발언에서 김용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협도 의협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단에서 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공단은 적어도 의한 간의 공통 영역을 확대하고 그 공통 영역을 급여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들이 쓸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적시했어요. 우리가 흔히 헌재 5종이라고 부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수차에 걸쳐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영역들은 급여화되어야 합니다. ICT, 텐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되는 것들입니다. 근보에서는 보험이 안 되고 있어요. 의료계는 되는데 한의계는 안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장애인 주치, 만성질환 관리제, 등록 관리비라든지 방문 수가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1차 의료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의한 간의 공통 영역을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좋습니다. 그 전에 의료 통합을 통해서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는, 적어도 1차 의료 영역에서는 더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불보상제도, 또 공통영역의 확대 및 급여화 등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야기들은 우리 단체장님 또 우리 이사장님 인사 말씀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수과협성과 관련된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 아마 기자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 아침 8시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조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참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아침 8시까지 하는 협상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좀 문제가 있다. 저희 공급자 단체 쪽에서는 이 밴드 규모에 대한 공개들을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려운 입장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작년 밴드를 처음에 5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루 사이에 그날 물론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1조 400억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밴드 규모가 2배로 는다면은 어느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하겠습니까? 빨리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규모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모의 밴드가 나오고 협상이 과정들이 좀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한 가지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 약사 관련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증가율이 전체가 우리 의약보단체 전체가 12.1%입니다. 증가율이. 근데 실제 약국은 증가율이 한 6%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도에 10% 행위료가 차지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8%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6.9%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국은 새로운 신상대 같이 새로운 의료행위 이거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환산지수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처방전의 양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15년을 거쳐서 이 행위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좀 살펴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나라 일도 그렇고 개인 일도 그렇고 협회 일도 그렇고 선의가 모이고 노력이 있으면 바른 결과가 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수과 협상도 그렇고 다들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협상에 잘 참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조산원을 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 부닥쳐 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제도발전협의체 4차에도 제가 계속 참석을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은 부드럽게 그냥 식사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인사자리라 감사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그 60년대 80년도에 그 조산사들이 아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 전체에 8,000명밖에 안 돼 있고 1년에 20명밖에 조산사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가 없어지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기도 받지 못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산모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 차원에서 어떤 거를 준비를 했냐면은 3명씩 짝을 져가지고 확진자가 출산을 할 때 저희가 집에 가서 받아주자.
그렇게 해서 두 팀을 꾸려놔가지고 보건복지부에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또 다른 데서 다 해결이 잘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출생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산모들이 가야 됩니다. 남편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연락이 돼서 저희도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이번에 저희가 또 이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출산을 하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이번에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가정출산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집으로 가서 아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가가 전혀 지금 책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식사하는 자리고 또 인사하니까 4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 충분히 또 아시고 계시니까요. 다음 협상부터는 저희가 조산원을 하는 원장들이 실제적으로 40년씩 아기를 받아오신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자리에 가서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이번엔 정말 특별하게 좀 올려주셔야지. 이번에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16개밖에 조산원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16개가 딸랑 있는데 완전히 문화재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달에 5건 정도, 10건 정도 분만을 하고 있고, 전국에 1년에 한 1200개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래봐야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산사들이 20명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협회에서 의료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좀 순조롭게 다들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과 회장님들께서 주신 말씀. 협회 관계자 및 기자.